또 뭐가 궁금하십니까? 비싼 임플란트가 그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합니까? 일부는 그래도 비싼 거 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거 아니에요. 우리가 명품백을 들었을 때 실제로 샀는데 명품백이 좋긴 하지, 근데 그 값어치만큼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 답변이라.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심리적인 어떤 프라이드는 줬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목표는 뭐냐면 백화점식의 고급스러움은 저희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실리적인 이득을 주자, 가격 대비 효과가 확실히 좋은 걸 찾자,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품질 면에서는 뭐 전국 어디 가든지 내가 최고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반면에 이걸 또 대놓고 얘기하면 내가 그럼 3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뭐 잘하냐 이렇게 말하면 칼 들고 이렇게 수술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퍼펙트하다고 생각해. 더 자신 있어요. 그건 우리 기준인 거고,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싼 데가 조금 더 좀 낫긴 하죠. 만약에 비싼 병원이랑 우리 병원 차이점을 보면 서비스 부분이 있죠. 만약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해요. 유명한 집 가면 줄 서서 밥 먹는 것처럼 우리 병원은 약간 그 중간 단계, 좀 내가 의학적으로 절대 퀄리티가 무너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내가 많이 움직이지만 환자가 좀 기다려줘야 돼요. 그래서 서비스 책에 뭐가 나오냐면 가격, 서비스, 스피드 3개가 다 최상인 조직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. 스피드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좀 더 가격을 여기서 2-3배 올리고 내가 좀 몸을 아껴서 쉬엄쉬엄 일을 하면서 환자보다 안 기다리게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것도 좋은데 환자들이 그걸 싫어할 테니까. 그래서 저희 기준은 가격이 좋은 데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다. 근데 우리는 의학적인 퀄리티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. 그러나 기다리는 부분에서는 좀 손해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심리적인 만족까지 주고 싶긴 한데 좀 자신이 없네 그건. 임플란트가 저렴한 거부터 비싼 것까지 단계별로 보면 한 20-30%씩 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, 가격상으로 보면. 그럼 그 원재료인 임플란트에도 그 비싼 만큼의 그 기술력의 차이를 혹시 느끼시나요? 그러니까 픽처 임플란트 자체에도 레벨이 있기는 해요. 그 가격이 뭐 10% 20% 올라가면 이제 소비자 가격은 우리가 볼 때 100% 200%씩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서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해요. 하지만 가격만큼 차이 나는 건 아니고, 벤츠차가 뭐 좋다고는 하지만 벤츠차가 고장이 없느냐, 그것도 아닌 거고. 그럼 사고가 누가 적게 나느냐, 벤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 본인의 팩터, 본인이 너무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좀 떨어질 거고, 제일 중요한 건 운전하는 사람이죠.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큼 정성껏 그 상황에 맞게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지, 벤츠 자체가 사고가 안 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큰 가치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닥터의 정성과 스킬, 그 다음에 환자의 관리 능력,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차이,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임플란트 차이는 재질, 모양,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여튼 거의 90% 정도는 닥터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아요. 그럼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추천하는 임플란트가 달라질 수는 있으시겠어요? 그렇죠. 우리가 쉽게 말하면 SUV랑 세단처럼 말하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양이 아스트라 타입, 그 다음에 ITI 타입. 예전에 쓰던 방식은 브레네막 타입이었는데 요게 3개가 메인이고 이거의 변종들이 엄청 많아요. 이거를 거의 모든 회사가 다 만들어요. 오스템도 이걸 만들고 변종도 만들어서 오스템만 해도 거의 10개가 넘는 임플란트 종류를 생산할 거예요. 거기에 사이즈별로 하면, 부품별로 하면 한 10,000가지는 돼요. 엄청 많아요. 근데 그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메가젠도 그렇게 만들고, 그 다음에 스누콘도 그렇게 만들고, 뭐 디오도 만들고 다 만든단 말이야.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3대 메이저 중에 어떤 모양을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, 또 특별한 뭐 방식도 있긴 한데 일단은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의사들도 자기가 써보고 그 경험치에 따라서 이걸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데, 뭐 누가 특별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어금니 쪽에서는 이게 유리하고 앞니 쪽에서는 이게 유리하고 어떤 분이 또 이게 유리한 룰이 있거든요. 그 룰을 갖고 있는 의사라면 어느 정도 되는 거고, 남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별로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. 내 몸을 맡길 만한 의사 선생님이나 치과가 있다면 그쪽에서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. 그렇죠.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가한테 맡기고, 우리 병원이 장단점인데 환자가 오면 당신 몸에는 이게 맞아,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 맞고 위치가 바뀌면 또 이게 달라져,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건이 이렇습니다. 탈라면 내가 해줄게. 왜냐면 환자는 모르잖아요. 그 설명할 수도 없거든. 그거 차이점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해서 이해시키려면 그 돈 내라 가면 하겠어요? 내가 볼 땐 이 상황에서는 A가 맞아. 그러니까 A를 하고 탈이 났네. 그거 내 잘못이지. 내가 책임져야지 생각을 하고요. 그렇지 않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는 그것도 괜찮다 생각해요.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.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. 단 책임은 네가 져. 그건 또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
탈나면 책임지는 조건 하에서 무조건 이유 없이 병원에서 책임져 줄 테니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, 그렇게 말하는 병원 중에 좀 역사가 있고 뭔가 분위기가 좀 잘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맡겨놓으면 그게 제일 선명한 판단이라 생각을 해요. 혹시 내 자랑이 맞지? 내 몸을 맡길 만한 치과 원장님의 의견 믿고 본인의 몸을 맡기는 게 가장 좋다. 그리고 국제국으로 와라. 아 그렇죠. 그 잘 아시네요. 수업 잘 받는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